음주 이후에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환자분들이 진통제를 많이 찾으세요. 타이레땡 이 진통제가 가장 유명한데요. 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기특한 한의원 유튜브 진행을 맡은 기특한 건강지기 선아실입니다. 오늘 또 임기범 원장님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또 저희 원장님께서 통증이랑 두통으로 또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상을 보내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제가 친구들이랑 좀 술을 마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에 진짜 숙취로 두통이 너무 심하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려다가 이런 부분들을 한의학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숙취로 이렇게 심한 두통을 처음 느껴봐서 그러는데 이렇게 숙취로 인해 두통이 발생하는 이유는 체질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는 체질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술이라고 하는 거는 습하고 열한 물질이라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습하고 열한 성질이 우리 몸에 숙취를 일으킨다라고 보는데요. 타고나게 우리 몸에 습하고 열한, 습열이 많은 체질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주 이후에 숙취를 좀 많이 겪으시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도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음주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찌꺼기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또 얼마나 우리 몸에서 잘 해독하느냐, 이것도 체질에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보기 때문에 체질과 관련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숙취의 다양한 증상 중에 특히 두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원인이 대체 뭔지, 어떤 분들은 또 장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바로 체질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두통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담이라고 보거든요. 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이 담은 소화기관에서 만들어질 확률이 높고 위장의 건강의 정도가 바로 두통과 연결된다, 이렇게 좀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질적으로는 애초에 소화기관이 좀 좋지 않으셨던 그런 체질을 가지신 분들은 두통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상체질이라고 하는 체질의 개념이 있고요. 그 체질에서는 소음인에 해당하는 분들이 소화기관이 조금 다른 장기에 비해서 기능이 약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소음인 체질인 분들이 숙취 이후에 두통을 많이 느끼실 확률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또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숙취가 오게 되면 빨리 해소를 하고 싶어서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되는데 뭔가 진통제를 먹자니 간이 안 좋을 것 같고 커피로 좀 풀어내려고 하자니 위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어떤 걸로 이 숙취를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원장님 혹시 추천하시는 방법이 있으실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음주 이후에 두통이 발생하고 나서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환자분들이 진통제를 많이 찾으세요. 진통제 성분 중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타이레땡 이 진통제가 가장 유명한데요. 이 진통제는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하고 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카페인은 그 자체로도 위장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숙취 이후에 카페인을 드시게 되면 소화기관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꿀물, 그리고 이온 음료, 이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우리 수분 섭취, 전해질 관리,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꿀물, 그리고 이온 음료, 이런 것들을 좀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취를 느낄 때 그냥 단순히 두통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쿵쿵쿵쿵 약간 심장박동이 저한테 좀 들릴 정도로 크게 뛰었던 적도 있는데 이거는 왜 발생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은 습하고 열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습하고 열한 술이 우리 심장을 자극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심장에 습한 열이 영향을 줬을 때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술의 여독이죠. 제가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진짜 술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날에 과장님들이 하루가 힘들어서 응급실에 가서 수액을 마고 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굉장히 나아졌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게 딱 기억이 갑자기 나면서 혹시 숙취 때문에 한의원에 오면 어떻게 좀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게 좀 궁금한데 혹시 원장님이 숙취로 오는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려주시는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한의학에는 굉장히 많은 술의 여독을 해소하는 처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대금음
기음자, 간화의 성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처방 구성을 잘 보면은요, 대부분 소화기관을 치료하는 처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화기 쪽을 치료하는 처방을 중점적으로 환자분들께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고 나면은 간에 특히 무리를 준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절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소화기관이라는 것은 바로 위장, 우리가 비위라고 부르는 그런 소화기관, 거기에서 담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위장 치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숙취중, 두통은 체질 또는 이 담에 대한 원인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상에서 술을 계속 접해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심한 두통을 겪는 분이라면 한의원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술을 드실 때마다 두통이 발생한다라고 하신다면 이분은 분명히 소화기관 쪽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평소에 가지고 계신 경추성 두통이라든지 근긴장성 두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술을 드셨을 때 그것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전에 미리미리 오셔서 소화기 치료도 하시고 혹은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두통을 치료를 하신다면 음주 이후에 그 두통에서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소화 쪽을 치료한다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한약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추성 두통이라든지 근긴장성 두통은 척추를 바로 세우는 추나요법, 그리고 긴장된 근육이나 신경들을 이완해주는 약침 치료, 이렇게 환자분의 상태에 맞게끔 조합을 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숙취로 인한 두통을 겪었을 때 하루는 여기가 너무 지끈지끈거리면서 아팠을 때도 있고 뭐 울렁거리면서 어지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두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는 한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다르게 보고 치료가 되는지 아니면 동일한 원인이라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마다 두통을 표현하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들어봐야 되는데요. 환자분께서 어떤 울렁거림이나 메스꺼움 같은 소화기 쪽의 문제를 가지고 오시면서 두통을 말씀하셨을 경우에는 위장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다른 소화기 쪽의 문제 없이 단순히 머리가 뭐 깨질 듯하다, 머리가 욱신거린다, 이렇게 두통의 증상만 가지고 말씀하셨을 경우에는 열 한 성분이 머리 위로 올라가서 발생한 두통,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열을 꺼주는 데에 중점을 두고 치료를 접근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크게 소화기 쪽의 문제를 포함한 두통이냐 아니면 두통만 있는 두통이냐, 이렇게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치료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뭔가 술을 마셔야 돼. 그랬을 때 한의학적 관점으로 숙취를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요, 당연히 빈속에 음주를 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 위장벽이 바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미리 해둠으로써 위장벽을 좀 보호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란이나 두부 이런 식으로 단백질 음식으로 먼저 배를 조금 채워주신 다음에 음주를 해주시면 위장벽을 좀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에 숙취가 발생할 확률을 조금 낮춰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리미리 소화기 쪽의 문제를 좀 치료하신다면 훨씬 더 숙취 해소를 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고, 가까운 한의원이 있다면 소화기 쪽에 중점을 둔 처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처방을 받아서 음주 전후로 복용해 주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또 갑자기 궁금한 게 숙취를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뭔가 해장해야 돼 하면서 막 매콤한 국물을 먹을 때도 있고 뭐 햄버거 해장을 할 때도 있고 또 크림, 까르보나라 막 약간 이런 거 드시면서 해장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원장님은 만약에 숙취가 발생하면 어떤 걸 좀 드시는지 또 어떻게 해소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가 숙취를 느끼게 되면 속이 불편하기 때문에 뭔가 얼큰한 게 땡긴다고 하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매운 음식을 많이 찾고 계세요. 근데 사실 그런 음식은 절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바로 우리 위장벽을 자극하기 때문에 술로 인해서 이미 손상을 입은 우리 위장 조직을 매운 음식으로 인해서 한 번 더 손상을 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오세요. 되도록이면은 맵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수분이 많은 꿀물이라든지 아니면 매실차 이런 식으로 약간 달짝지근한 음료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한의학에서는 술을 해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약재를 갈근이라고 보거든요. 이 갈근은 바로 칡입니다. 칡즙이라든지 칡 음료들을 시중에서 좀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응용해 보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숙취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위로 이런 거 말고 따끔하게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술을 드실 때마다 속이 안 좋다든지 두통이 발생한다든지 특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그런 블랙아웃과 같은 이상 증상들을 느끼고 계신다면 이미 우리 몸이 술 때문에 계속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시고 계속해서 음주를 하시게 된다면 분명히 머지않아서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음주는 하시되 즐겁게 간단하게만 하시고 몸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적당한 음주는 즐겁고 또 하루의 활기를 조금 돌게 해주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너무 과하면 여러분들의 몸을 상하게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른 두통으로 힘들어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숙취로 인한 두통으로 힘들어 하신다면 임기범 원장님을 찾아오시거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위와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선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가 그 다음에 영상 주제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